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때이른 무더위 속에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조기에 검출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서해안 지역 해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며 어패류를 익혀먹고 상처난 피부를 해수 등에 노출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하는 5, 6월쯤 환자가 처음 발생해 8월에서 9월 집중적으로 발병합니다. 광양시가 관내 저소득층의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비싼 가격으로 저소득층의 관련 접종률이 낮다고 보고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며 해당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재발률이 높고 통증을 동반하는 대상포진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주로 발병하며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어 예방접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60, 70년대 버스 전성시대, 버스에서 요금을 받던 버스 안내원 기억하실 텐데요. 이 추억의 버스 안내원이 농어촌 지역 버스 안내 도우미로 다시 등장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 70년대 대중교통 버스의 전성시대를 상징했던 버스 안내원. 버스 기사들에게는 보조 역할을, 승객들에게는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던 버스 안내원은 80년대 중반 벨과 자동문이 등장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버스 안내원이 농어촌 버스 안내 도우미로 공해 시골 장날 다시 등장했습니다. 상냥한 미소로 승객들을 자연스레 응대합니다. 할머니 자식 몇 명인데? 8? 어머 많이 더 낳았네, 많이 더 낳아. 어머. 어르신들의 불편한 몸을 부축하고 무거운 짐까지 옮겨주며 오고 가는 살가운 대화. 시골 인심까지 넉넉히 묻어납니다. 이런 거 들어줄게. 짐. 짐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좋아. 장에 다닐 때 힘드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참 좋다고 감사하고 고맙고. 공군이 도내 처음으로 선발한 농어촌 버스 안내 도우미는 모두 5명. 이들은 이용객이 특히 많은 장날,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5개 노선에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투입됩니다. 앞으로도 제 각오도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공군은 지역민들의 수요에 맞춰 버스 안내 도우미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때문에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앞으로 혼잡 노선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억에서조차 서서히 사라져가던 추억 속의 버스 안내 도우미.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교통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다시 등장한 버스 안내 도우미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4월 전남 지역의 건설 수주액이 5,700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전남 지역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1% 증가한 5,747억 원으로 전국 건설 수주액의 5.1%를 차지했습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46.6% 감소했지만 공사 규모가 큰 민간 부문은 건설업과 석유화학 업종의 발주가 늘면서 17.9%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영농조합과 농업회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농업법인의 출자 현황과 사업 범위, 농지 소유 현황 등을 조사한 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해산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의 농업법인은 12,004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 부지 지정을 해제하는 공원 일몰제 시행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시는 25곳의 공원이 해당되는데 이 가운데 15곳에 2천억 원이 넘는 광주시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속 공원에서 시민들이 오전부터 산책과 운동을 즐깁니다. 동네 근처에 있는 공원이 시민들에게 쉼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쉼터도 좋고 앉았다도 올 수 있고 안 그러면 한 바퀴 삥 돌고 올 수도 있고 저는 여기 오면 꼭 한 바퀴 돌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참 잘해놨어요. 공원은 어쨌든 많이 있으면 좋아요. 어디나. 정부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해당 지역의 사유지를 20년간 매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일몰제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공원처럼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광주에 모두 25곳, 9곳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5곳은 광주시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 사업 대상이었던 송정공원 등 3군데가 직접 조성 사업에 추가됐습니다. 광주시의 당초 계획보다 3군데를 더 추가로 직접 조성해야 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광주시의 입장에선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원 3곳의 토지 매입 비용 380억 원이 추가돼 총 2,130억 원의 시 재정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00억 넘는 예산을 확보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한다는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공원이 해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목적은 이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이제 우리 소유로 만들어 놓으면은 공원은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5년뿐이고 지방채도 결국 광주시가 갚아야 할 빚이어서 가뜩이나 자립도가 낮은 광주시 재정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 일몰제 적용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1년. 그 안에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도시의 허파를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여수 청년 활동가들이 3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복지와 일자리 창출, 문화 등 3개 분야에 각각 10명씩 30명의 활동가를 선발해 청년 활동가로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 시정 공감대를 넓히는 역할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열고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낙지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전남도 해양수산기술원이 올해 처음으로 고밀도 양식을 시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양식 현장을 고익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안군 안자면 안창 해안가. 2헥타르 면적의 갯벌을 둘러싼 대나무 지주에 그물이 촘촘히 쳐져 있고 어민들은 그 안에서 알을 품은 어미 낙지들을 일일이 구멍에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풀어놓은 낙지는 암수 350쌍. 낙지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찾아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보통 여기는 이제 7개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가지고 7개 구멍에 놔두면은 낙지가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고밀도 낙지 양식입니다. 보호 그물을 설치해 낙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놓고 7개 등 먹이를 공급해 자원량을 크게 늘리는 방식입니다. 낙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갯벌에 일정 간격으로 대나무 지주목을 고정하고 그물을 친 후 알을 품은 어미 낙지를 넣으면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 10일 정도 간격으로 칠개, 바지락 등 낙지가 좋아하는 먹이를 인위적으로 공급하며 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키운 낙지는 오는 10월경 부화해 내년 4월이면 개체수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고밀도 낙지 시험 양식이 이루어지는 곳은 신안 안자와 장산 중도 등 4곳으로 시험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미 낙지를 갯벌에 풀어주기만 했던 바다 목장 사업에서도 자원량 증가를 실감했던 어민들은 고밀도 양식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착성 어종이지만 서로를 공격해 잡아먹는 공식성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낙지 양식. 처음 시도되는 고밀도 가두리 방식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낙지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소익수입니다. 적은 양의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한 화요일에도 오후부터 밤에는 벼락을 동반한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하늘도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동해안 지방과 경북, 경기 일부에는 건조특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바람도 강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만 오후에는 약한 스모그가 유입돼 일부 영남 지방의 농도가 서서히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목포가 17도
18도선에 보이고 있고 대구는 19.3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릅니다. 주 후반에는 더위를 꺾어줄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사이 제주도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